더뉴 기아레이입니다. 기존의 순둥한 느낌에서 과감한 DRL을 적용을 해줘서 터프한 이미지, 대형 SUV의 느낌도 살짝 나네요. 소형 박스카를 제대로 구현해주고 있는 기아레이는 꾸준하게 좋은 반응을 이어가고 있고요. 앞뒤의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소개가 됐습니다. 실내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고요. 앞쪽뿐만 아니고 뒤쪽에도 소형차들이 뒤쪽 실내등에 다소 인색한 편인데 레이는 그런 부분 꼼꼼하게 잘 챙겨두고 있습니다. 제법 실내가 밝고요. 뒤쪽뿐만 아니고 앞쪽도 야간에 충분히 밝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 벌브인데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이 준수한 편입니다. 특히나 광원의 폭보다는 이 초점이 또렷하게 맞으면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좋고요. 상하향의 변동폭도 제법 큰 편이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답게 초점이 아주 좋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쪽에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거의 거슬리지 않고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부터 들어오는데 비교적 또렷하게 초점이 잘 잡히고요.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보다는 확실히 이 직진성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는 LED 구성인데요. 방향지시등과 번호판 보조등은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직렬 상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988cc고요. 최고 출력은 76마력, 토크는 9.7kg/S입니다. 4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귀엽고 실용적인 하이루프 디자인인데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편이고 뒤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죠. 휠은 15인치고요. 앞쪽에 DRL 그리고 뒤쪽에 LED 컨비네이션 램프 디자인과 유사하게 각을 조금 많이 살려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타이어는 175, 50, 15고요.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부르지 않고 바디의 라인을 고스란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컬러도 바디 컬러랑 같고요.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디 컬러랑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 등을 추가시켜줬습니다. A필러 쪽에 붙이지 않고 플래그 타입으로 도어에 고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쪽에서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주유구는 의자 아래쪽에서 레버로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후측면에서의 느낌은 테일라이트의 구성 그리고 테일게이트도 조금 더 입체감을 주고 있는데 세련되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조금 더 배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직사각형을 세워둔 듯한 느낌인데요. 안쪽의 공간은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가늠할 수가 있고요. 외관에서 봤을 때의 테일라이트의 입체감을 살려줬는데 측면뿐만 아니고 후면 정면에서 봤을 때의 느낌도 좋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테일라이트를 아예 그냥 쭉 연결시켜 줬으면 차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커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조금 가까이에서 보면 테일라이트와 테일게이트 마무리 부분에 입체감이 상당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디자인이고 소형 박스카에서 SUV, 강인한 SUV 느낌을 잘 구현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래쪽에 디퓨저는 과감하게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깔끔하게 마무리 잘 해주고 있고요. 머플러는 조수석 쪽으로 싱글 타입이고 바닥을 향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엠블럼은 확실히 지금 바뀐 이 형태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레이 테일게이트를 보면 손잡이 형태로 외부에서도 이 테일게이트 오픈하는 부분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일체감 있게 디자인을 깔끔하게 해주고 있고요. 번호판 바로 아래쪽에 손을 넣어서 살짝 누르면 열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을 지금 가장 뒤쪽으로 등받이를 눕혀 놓은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도 공간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은 이 위쪽에서 가능하죠. 기본으로 고정하면 이 정도. 좌우 쪽 차이, 각도 차이가 보이시죠? 트렁크 공간 자체는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등받이를 앞쪽으로 완전히 접어보면 이
이 아래 패드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끊기지 않고 연결돼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거 아이디어 참 좋은 것 같죠? 접어보면 이 정도 공간이고요. 이 정도면은 뭐 웬만한 SUV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원박스 카들의 최대 장점은 이렇게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대단히 좋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운전석 뒤쪽은 없고 조수석 뒤쪽으로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 공간도 스티로폼 같은 걸로 이렇게 짜져 있어서 타올이나 이 케미칼 같은 거 보관하시면 보다 깔끔하게 트렁크 공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도 이렇게 조명을 잊지 않았고요. 아시겠지만 레이는 뒷좌석뿐만 아니고 앞좌석도 완전히 접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1열 시트까지 완전히 접었을 때의 공간입니다. 웬만한 SUV가 부럽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 트럭의 짐 공간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공간의 활용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하죠. 조수석 쪽 측면 도어를 완전히 개방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뒤쪽에서 봤을 때 공간도 좋지만 측면에서도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이 차의 공간 활용도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수석 안장 아래쪽에는 서랍이 달려 있는데요. 공간이 나뉘어져 있고 꽤나 깊이도 있고 폭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납하실 때 좋습니다. 조수석 뒤쪽은 완전히 뒤로 밀고요. 슬라이딩 통해서 완전히 뒤로 밀고 각도도, 등받이 각도도 뒤로 완전히 눕혀놓은 상태고, 운전석 뒤쪽은 기본 고정입니다. 가장 앞으로 안장을 당겨놓은 상태고 등받이도 기본 고정 상태입니다. 전동폭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스마트 키는 최근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이죠. 엠블럼 예쁘고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이 위치하고 있고 원격 시동도 가능합니다.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키 락 언락 기능은 뒤쪽엔 없고요. 앞쪽에만 푸시타입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의 전체적인 컨셉이나 크기를 감안하면 조금 더 두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닫았을 때는 가볍고 불안한 느낌보다는 나름 또 체결감이 괜찮은 편에 속하죠. 도어를 열었을 때의 느낌은 진짜 공간에 있어서는 여느 SUV나 대형차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공간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레이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칭찬하고 또 인정을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측면 도어 구성을 보면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투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세련된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실내 소재가 그렇게 많이 저렴해 보이는 그런 소재가 아니라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겠죠.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맵포켓은 각도를 조금 틀고 이 크기가 조금 더 공간을 넓혀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페트병 넣는 공간하고 뒤쪽을 살짝 분리해주는 이런 형태는 좋고요. 바닥은 비교적 평평한 편이고 시트는 앉았을 때 착자감 같은 것들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물론 럼버 서포트 같은 것들이 없어서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 피로도는 약간 있지만 도심 주행에서 이 정도의 시트 구성이면은 뭐 하나 모자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운전석 쪽은 측면에 이렇게 암레스트가 내려와서 조금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딸깍딸깍 하는 형태로 이 각도 조절이 됐으면은 조금 더 실용적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트는 앞쪽에 이 큼직하게 레버가 있는데 잡아당기면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이 측면에 달린 레버는 등받이 각도 조절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뒤쪽 측면에 주유구가 있는데요. 레버 잡아당기시면 작동 가능하고요.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 파킹 브레이크는 발로 밟는 방식입니다. 한번 밟으면 락이 걸리고 한 번 더 밟으면 풀어지는 그런 형태고요. 텔레스코픽은 안되고 이렇게 틸팅만 가능하고 수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긴 한데요. 스티어링의 열선도 있지 않았고요. 이렇게 소소한 부분에도 공간을 줘가지고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콕핏 구성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소재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재가 차량 등급을 감안을 해보면 괜찮은 구성입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요. 가운데에 기어 엠블럼 이쁘고 원형 동그랗게 가운데 원형으로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 이 디자인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하이그로스, 블랙 하이그로스도 포인트만 살짝 아래쪽에 주고 있어서 과하지 않아서 좋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직렬 3기통이지만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거친 느낌보다는 조금 마일드하고 쫀득한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됩니다. 회전 질감 나쁘지 않고요. 클러스터는 가운데에 이렇게 디지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좋습니다. 뒤쪽에 안전벨트를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렇게 한 번에 모니터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방향지시 등 소리는 다른 기아 자동차의 차량들과 동일합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어댑티브는 아니고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버튼 구성 좋은 것 같아요. 딱 가운데에 있어서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비상등 스위치 위치 좋고요. 8인치 AVN이 들어가 있는데 차량의 등급을 감안을 해보면 딱 좋은 구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메뉴 구성은 워낙에 기아 자동차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아 커넥트도 있고 기아 페이 기능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스마트한 기능들을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기어 레버가 이 게이트 방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용해보면 뭔가 좀 기어를 탁탁 변속한다라는, 기계를 만진다라는 느낌을 줘서 좋은 것 같고요. 우측으로 옮겨서 시프터 업, 시프터 다운도 가능합니다. 수동으로 조작도 가능합니다. 4단 자동 기어고요. 조금 앙증맞게 이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공조장치 구성이 괜찮죠. 모니터 조그맣게 해서 딱 바로 들어오고 원형을 두 개 줘서 온도 조절이라든가 바람의 세기, 아래쪽에는 모드나 오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아주 깔끔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공기청정 기능도 있는데요. 물론 트림마다 옵션 구성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 또 마련을 해줬고, 운전석 같은 경우는 2단으로 열선 스위치 통풍 가능하고, 조석은 열선만 가능하네요. USB-A 타입으로 단자 하나 마련을 해뒀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깔끔합니다. 센터 터널을 보면 이 차의 차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뒤쪽으로 수납 공간 마련을 해놨습니다. 조석에도 이렇게 이 크러쉬 패드 중간을 파놔서 수납을 배려해 줬고요. 요거는 왠지 이렇게 서랍식으로 돼 있으면은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쪽 공간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는데요. 이 오버헤드 콘솔도 이렇게 마련을 해놔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트럭이나 화물차들 보면 이런 구성 돼 있거든요. 안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그물도 해놨고, 지금 카메라에 어두워서 조금 안 잡히는데 바닥도 조금 잘 미끄러지지 않게끔 우레탄 재질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해줘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명이 커버링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놨네요. LED는 아니고 일반 벌브가 적용이 되어 있고, 거울도 큼직하고 좋습니다. 클립도 있어서 카드나 영수증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고요. 선바이저 큼직하니 좋은데요. 실내 거울은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SOS 기능, 기아 커넥트,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까지 꼼꼼하게 아주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베젤 부분을 조금 더 얇게 가져가거나 투명하게 처리해주면 훨씬 더 시야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뒷좌석입니다. 좌우 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운전석 뒤쪽부터 보시면 일반적인 구성이고요. 바닥은 완전히 평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딱 내려가지 않고 이 정도가 남긴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바닥이 평평해서 발 공간, 무릎 공간 모두 다 좋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받이 각도 조절 뿐만 아니고 지금 가장 뒤쪽으로 밀어놨는데 안장에 슬라이딩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긴 한데, 이 아래쪽에도 이 카펫을 이렇게 들어보면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 운전석 뒤쪽으로 이렇게 꽤나 넓고 높이도 괜찮은 수납 공간을 마련을 해두고 있어서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수납 같은 것들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승하차도 높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 굉장히 편안합니다.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무릎 공간도 상당하고, 뒷좌석도 열선 시트 좌우에 2단으로 조절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놨고, USB-C 타입 충전 단자 아주 센스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수납도 마련을 해뒀고요.
차량의 컨셉에 맞는 콕핏 구성이고 전체적으로 좀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고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줬으면서 또 실용적인 부분들을 극대화시킨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쪽의 오버헤드 콘솔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사용하기에 좋았고요. 스티어링은 기아자동차에서 단순하면서도 깔끔하게 디자인 잘 해준 것 같아요.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 중에 하나가 바로 기아 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높이가 높아서 위쪽에 공간이 좋고요. 사실 뭐 도심 주행에서 차고가 높아가지고 불안감을 느낄 만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도심 주행에 장점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렬 3기통 자연흡기 엔진인데요. 76마력의 토크가 9.7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TGDI 엔진이었으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그리고 차량의 컨셉이나 크기, 여러 가지 짐들을 싣고 나르는 그런 용도를 감안을 해보면 조금 더 힘이 있는 엔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일반적인 주행이라고 하면 크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요. 말도 안 되게 넓은 공간은 레이의 분명한 장점이고요. 2열에 앉아보면 이 차가 정말 소형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광활하다라는 표현을 조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공간은 좋습니다. 브레이크 세팅이 조금 특이한데요. 그 락이 좀 빨리 걸린다고 표현을 해볼까요? 브레이크가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호불호가 조금 나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차량의 이 컨셉을 감안을 해서 브레이크를 조금 더 민감하게 세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심에서 주행이 빈번할 테고 혼자 타고 다니기보다는 조금 짐을 싣고 다니는 빈도가 높을 수도 있는 원박스카의 컨셉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브레이크에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세팅이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승차감에 있어서는 앞좌석과 뒷좌석 차이가 조금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제한된 전장에서 휠베이스를 극단적으로 길게 가져가고 있으면서 아쉽지만 뒤쪽이 토션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조적인 특성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15인치 알루미늄 휠 타이어가 채택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12.7km, 도심에서는 11.9, 고속도로가 13km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약 10.2에서 11km 컷 넘기는 11에서 11.1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차량이 지금 총 누적 주행거리가 200km가 안 돼요. 제가 신차를 받은 상태고 길들이기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비는 좀 감안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뒷좌석은 안장의 위치와 등받이 각도를 모두 다 조절할 수 있고 뒷좌석뿐만 아니고 앞좌석 등받이까지 다 접을 수 있어서 시트의 베리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시트를 조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구성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8인치 내비게이션인데 차량의 크기를 감안해보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후진을 했을 때의 카메라의 해상도 같은 것들도 좋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아주 유연하게 잘 작동을 해줍니다. 이 차는 고속도로나 장거리 주행이 잦으신 분들한테는 적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심 주행의 빈도가 많고 근거리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하더라도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에서 뭐 88 도로라든가 아니면 강변북로 같은 그 정도 도로를 주행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로 주행을 오랜 시간 하기에는 조금 피로도가 올라오는 편이긴 하죠.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토션빔의 전형적인 소형차 서스펜션 구조인데요. 세팅이 나쁘지 않습니다. 차고가 조금 있기 때문에 다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보면 코너링에서의 한계 속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량을 조금 거칠게 몰아붙여 봤을 때 의외로 잘 버텨준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의 전체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휠베이스가 넉넉하게 확보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 떠도는 풍문 같은 것들처럼 뭐 코너링 할 때 차가 넘어질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고속도로 막 진입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버스나 화물차 같은 것들이 세게 지나가면 뭐 차선이 바뀐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세단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것들은 없진 않겠죠. 예, 그거는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 떠도는 풍문에서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좀 전달드려 보고 싶습니다. 3기통이고요 1리터가 안 되거든요. 900 몇 cc로 알고 있는데, 엔진의 회전 질감 같은 경우는 부드럽다기보다는 약간 힘겨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시속 100km는 4단 수동으로 고정을 시켰을 때 32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기어비는 차량의 힘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촘촘하게 가져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A필러가 좀 서 있기 때문에 시속 한 100km 정도 전까지는 저는 오히려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보다는 이 풍전음 같은 것들이 박스카 형태, 이렇게 구조적으로 각이 져 있고 조금 각이 서 있기 때문에 더 도드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시속 100km를 기준으로 100km가 넘었으면 풍전음이 급격하게 커지는 거는 맞고요. 100km 전에 뭐 한 80km 전후의 속도라고 하면 풍전음보다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도드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탠다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지금 시사하고 있는 모델은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1300만원대부터 시그니처의 기본 가격은 17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으면은 프레스티지 1500만원에서 옵션 조금 추가해서 1600, 그러니까 1700을 넘기지 않는 가격대에서 레일을 좀 세팅을 해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76마력의 토크가 10이 안 되는데요. 한 100마력의 토크 11, 12 정도만 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비가 조금 더 떨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의 힘을 갖추고 있으면 딱 이 규모에 맞게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방 추돌 보조를 포함해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뭐 차로 유지 보조는 물론 들어가 있고요. 하이빔 보조, 크루즈 컨트롤은 어댑티브가 아니고 일반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에이다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편의 장비뿐만 아니고 안전에 있어서도 기아자동차가 최근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형차부터 대형 세단까지 두루두루 정책을 아주 잘 펼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의 안정감도 괜찮은 편이고, 코너링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 세단이나 해치백 차량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분명히 그 전혀 느끼지 못했던 불안감 같은 것들, 조금 구조적인 특성들이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이 풍문에 떠도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불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스펜션 자체는 이 부드러운 쪽보다는 약간 탱탱한 느낌? 단단하거나 딱딱한 쪽은 아니고 좀 탱탱한 느낌 쪽으로 세팅을 아주 잘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고 또 뭐 슬라이딩도 되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기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 기대치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 구조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노면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도심에서도 울퉁불퉁한 그런 노면을 지나다닐 때에는 조금 좀 튄다라는 느낌이 올라오긴 해요. 크루즈 컨트롤은 일반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 조향 보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을 운행을 할 때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음료를 마시거나 잠깐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때 보조를 잘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로는 우측이나 좌측으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고 가운데를 잘 유지를 해주고요. 코너링에서의 반응도 안정감이 괜찮은 편이죠. 사운드 시스템도 잠깐 들어볼게요. 좀
더 힘있게 세팅이 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 고음에서의 찰랑찰랑한 느낌 같은 것들 처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박스카이다 보니까 어떤 이 울림통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울림통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저음에서의 이 힘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둥둥둥둥둥둥 울리는 느낌들은 아주 처리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전방 시야는 유리가 앞쪽으로 좀 많이 나가 있고 서 있다 보니까 마치 이 SUV나 아니면 버스나 트럭 같은 데서 느꼈던 그 시원한 개방감 같은 것들이 느껴지고 있고요. A필러 쪽에도 창문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 지금 카메라가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양쪽 다 시야가 좋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이쪽은 사실상 이 유리 나와 있는 부분이 크게 그렇게 시야가 좋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바라봤을 때의 유리 부분은 면적이 바깥에서 봤을 때보다 오히려 실내에서 보면 조금 더 개방감이 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개방감 같은 경우는 여느 이 중대형 차량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순정 그 자체로도 인터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T팩 기능 같은 경우도 좋은 편에 속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고요. 화면에 살짝 가릴 것 같기는 한데 클러스터 안쪽에 정보 표시창에 내비게이션의 간략한 요약 정보가 같이 길찾기를 선택을 했을 때는 표시를 해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운전할 때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여주고요, 이 안쪽에서도 보여주니까 직관적이면서도 훨씬 더 사용하기 편리하죠. 소음 진동을 비교를 했을 때는 소음보다는 저는 이 주정차 같은 거 할 때,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잔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올라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연흡기 엔진이라서 많이 좀 부드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4기통이 아니고 3기통이다 보니까 구조적인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성인 남성 4명이 타고 이동해도 공간에 있어서의 부족하거나 아쉽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특히나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딩하고 뒤쪽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니까 장거리 주행을 할 때도 괜찮은 공간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더 뉴 기아 레이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